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자, 저당권 마지막 시간, 공동저당에 대한 배당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공동저당이 1순위일 때는 그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몫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저당이 1순위라는 것은 하나의 담보물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담보물을 한꺼번에 잡아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반드시 공동저당 목록이 있다고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대출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동산으로 합으로 대출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순위가 공동저당일 때는 그 모든 저당물이 동시에 경매가 돼가지고 동시에 낙찰을 받았을 때 안분해서 1순위가 배당금을 받아갑니다. 안분해서 비례해서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배당금을 받아가서 나머지 각각의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들은 그 나머지 차액분의 그 돈을 비율별로 순위별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순위 공동저당은 동시에 배당됐을 때는 그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액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 배당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자, 공동저당이 1순위일 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자, 공동저당이 내 선순위에 있을 때는 그 공동저당권자, 선순위권자는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그 배당 금액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동시배당의 원칙입니다. 자,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러면 수개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2개 이상부터는 공동저당이라고 그럽니다. 자,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동시에 배당한다는 것은 낙찰 매각대금이 일시에 매각돼서 낙찰 배당이 한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낙찰 배당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동시 배당이라 그럽니다. 자, 매각이 동일하게 이루어졌겠죠. 각 부동산의 그 경매 대가, 낙찰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의 분담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정하니까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림을 보시면 동시배당, 주택, 아파트, 그다음에 임야, 이 공동 세 가지 공동 저당물을 잡아서 자, 공동 저당권 15억으로 국민은행이 대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주택과 아파트, 임야가 동시에 경매가 됐습니다. 주택은 7억에 팔렸고 아파트는 5억에 팔렸고 임야는 8억에 팔렸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각각의 주택 7억에 팔린 매각대금이 기준입니다. 자, 7억에 낙찰된 7억, 그 다음에 아파트 5억, 임야 8억을 전부 더합니다. 자, 그 동시에 배당됐던 낙찰됐던 낙찰 금액을 전부 더하면 합이 2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20억으로 나누면 된다 이겁니다. 자, 7억 더하기 5억 더하기 8억은 20억이 됩니다. 모두 낙찰된 금액을 전부 더합니다. 그게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대가에 비례한다는 것은 모든 낙찰 대금을 다 더해서 20억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7억이 팔렸죠. 7억에 팔렸는데 이 단독주택도 등기부를 띄면 15억으로 등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동저당의 각각의 담보 물건의 최고액은 전체 빌려준 금액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을 빌려준 게 아니라 밑에 공동저당이나 목록이 들어있으면 그 모든 국민들은 이 물건 외에 다른 물건도 잡아가지고 합의 15억을 빌려줬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저당 목록이라고 반드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에도 등기부 등본에는 최고액이 15억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이 7억에 팔렸으면 그 부동산의 최고액 15억을 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낙찰 대금을 전체 합천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7억 곱하기 15억에 20억으로 나누면 이 단독주택의 매각 낙찰 대금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억 2,5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낙찰 대금을 구할 수 있는 산식이 아주 쉽습니다. 모든 낙찰 대금을 다 더한다. 그 금액으로 나눈다. 각각의 아파트에 팔린 가격에 그 부동산에 적혀져 있는 최고액을 곱한다. 그리고 모든 낙찰 대금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아파트도 5억에 팔렸습니다. 5억에 팔렸는데 그 아파트 등기에는 최고액이 15억으로 적혀져 있겠죠. 그러면 최고액 15억으로 곱합니다. 5억 곱하기 15억. 그래서 20억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됩니다. 자, 임야도 8억에 팔렸죠. 8억에 팔리면 임야 등기부 등본에도 최고액이 15억으로 적어져 있겠죠. 8억 곱하기 15, 거기서 전체 낙찰대금 20억으로 나누면 6억으로 배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나오는 배당 금액을 각각의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5억 2,500만 원, 아파트는 3억 7,500만 원, 임야는 6억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시 배당하면은 항상 원칙이마다 낙찰대금,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당을 받는다. 누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공동저당권자 선순위일 때는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동시 배당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의 후순위 채권자가 자, 단독주택의 값은 1억 2천만 원을 갖고 있는 후순위 채권자는 자, 나머지 7억에서 5억 2,500만 원을 뺀 금액 전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전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금액도 있겠죠. 모든 채권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있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5,50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채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아파트도 5억에 팔렸는데 5억에 팔린 것을 낙찰대금으로 비례해서 배당하니까 5억 곱하기 15억을 20억으로 나누니까 3억 7,500만 원을 자, 공동저당권자 국민은행이 가져가니까 5억에서 3억 7,500만 원을 빼면 2억은 받을 수가 있죠. 2억을 후순위 권리자가 갖고 있는데 자, 5억에서 3억 7,500만 원을 빼니까 2억이 안 남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후순위권자, 채권자 2억을 갖고 있는 채권자는 2억을 다 못 받습니다. 나머지 차익금액 1억 2,5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7,500만 원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것 채권은 다 못 받아요. 왜? 안분해서 매각대금에서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자 선순위가 3억 7,500만 원을 받아가기 때문에 자, 아파트의 후순위 채권자는 2억을 전부 다 배당을 받지 못한다. 자, 임야도 마찬가지. 임야의 8억에 공동저당권자는 8억 곱하기 그 등기된 최고액이 15억이니까 8억에 15억을 곱하면 전체 낙찰대금 20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억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6억을 배당받고 나머지 차액 2억에서 병이 채권이 1억 5천만 원 있으니까 다 받을 수가 있죠. 자, 병의 후순위 권리자도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동시 배당의 원칙은 공동저당권자가 선순위일 때는 반드시 전체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비례한단 말은 전체 매각대금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매각대금으로 나눠서 그 나오는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동시 배당은 원래는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했을 때는 어떻게 배당을 받는다?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각각의 후순위 권리자는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은 그래서 이와 같이 종결됩니다. 다만 자기 채권을 전부 변제받지 못한 요 아파트 후순위 권자 을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돌아갈 단독주택의 배당 잉여금 5,500만 원과 그 다음에 임야의 배당 잉여금 5천만 원에 이제 가압류해야죠.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민사로 다시 일반 채권으로 추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시 배당의 원칙은 뭐다? 자, 동시 배당은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누가? 공동저당 채권자가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그렇게 문장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시배당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이시배당이라는 것은 자, 모든 공동저당물을 각각의 한날 한시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다른 날짜에 팔렸을 때, 날짜가 매각되는 날짜가 다를 때 먼저 매각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팔린 부동산 목적물을 먼저 전부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배당은 먼저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시배당은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 일부만 낙찰됐다 이겁니다. 일부만 낙찰됐을 때는 그 공동저당 채권자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안분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법의 원칙이죠. 그래서 수개의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대가에서 먼저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의 이제 배당 금액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안분해서 받았을 때는 자기가 가져갈 몫이 있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가 전부 다 채권을 다 회수해 버리니까 자기가 받아갈 몫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로. 그래서 자 법원 실무자들은 자 일시에 배당됐어도 그게 일괄 경매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동 저당이 전부 같은 날 팔렸을 때 그때까지 다른 날에 팔렸던 그 금액이 팔렸으면 전부 공동 배당으로 하는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을 해가지고 이 공동 저당권자 선순위가 동시에 이 금액으로 낙찰됐을 때는 얼마씩 안분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왜? 그날 은전가는 팔려야 되니까 은전가 팔렸을 때 그 금액으로 예전에 미리 팔렸던 금액 전부 합쳐가지고 그 동시에 배당됐다고 가정해서 전체 금액으로 안분 배당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 산정 금액 한도 내에서 차순위 저당권자가 그 금액을 승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일시배당은 먼저 배당된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다.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는. 그러면 그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가져갈 배당 금액이 없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안분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 내가 자기 채권액보다 부족할 때는 부족한 금액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그 안분했던 금액이 자기 채권액보다 많을 때는 자기 채권액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안분된 금액이 반드시 계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든 금액 자기 채권이 전부 대위해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시배당을 암기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배당은 공동저당권자, 선순위권자가 동시에 배당되면 안분해서 매각대금에 안분해서 각각 배당금을 받아갔으면 자기도 받아갈 금액이 남았을 텐데 자 일시에 배당되는 관계로 그 부동산의 모든 채권을 전부 변제 받을 수가 있다.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전부 받을 수가 있다. 그 경우에 차순위 저당권자는 자기가 받을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안분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부동산 그 안분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일시배당이죠. 단독주택과 아파트 임야가 공동저당 15개 잡혀졌는데 자, 단독주택 7억과 임야 8억이 단독주택 7억과 임야 8억이 먼저 배당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당됐으니까 7억하고 8억만 더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안분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억에다가 15억을 곱해서 15억으로 안분 배당하면 7억으로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자, 임야는 8억에다가 그 임야의 채권 최고액 등기된 금액이 15억 똑같이 기재가 돼 있죠. 8억에 등기된 그 기재액을 곱해서 전체 두 개 배당 금액 15억으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두 개만 안분 배당을 먼저 합니다. 두 개만 먼저 팔렸으니까. 그래서 임야가 8억의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 7억을 다 받다 보니까 후순위 저당권자 1억 2천만 원이 받아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값은 0원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자, 임야도 후순위 저당권자 1억 5천만 원이 자 8억을 전부 다 받아가니까 받아갈 금액이 없어요. 병도. 그래서 값과 병은 각각 후순위 권리자가 받아갈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과 병은 이 아파트가 나중에 5억에 팔렸답니다. 그러면 이 5억에 팔렸던 금액 세 가지를 전부 다시 안분 배당을 합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배당이 됐을 때는 이 아파트로 공동저당권자가 3억 7,5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3억 7,500만 원을 먼저 받아버렸죠. 그러면 이 3억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병이 이 채권을 승계를 합니다. 1순위로 대위해서. 그래서 3억 7,500만 원을 이제 각자 나눠 가지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
다행히 이 3억 7,500만 한도 내에 있으니까 전부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억에서 3억 7,500만 원 내에서 이걸 회수하니까 나머지 금액이 다행히 있으니까 자, 을도 2억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 다른 먼저 배당을 받았던 나머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 나중에 배당이 되는 그 공동 저당권자의 한도 내에서 자, 대위에서 1순위로 승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시배당은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배당을 받았을 때는 공동 저당권자는 다른 거 팔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 그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각각 병은 동시 배당 시에 받을 수 있는 1억 2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자, 추후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 시에 국민은행이 동시 배당 시에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 3억 7,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승계가 됩니다. 국민은행을 대위한 대위 채권으로 하는 배당 요구가 가능하다. 자, 아파트 매각 대금이 5억이면 나중에 5억에 팔렸으면 먼저 갑과 을이 1억 2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을 대위 청구로 안분해서 배당을 받고 그 후에 나머지 금액을 을이 2억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잉여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당연히 돌아가겠죠. 자, 이시배당일 때는 각각의 후순위 권리자는 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전체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자, 대위에서 1순위로 승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원칙이에요. 자, 동시배당 나오면 공동저당권자는 자, 매각대금의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당받는다. 이시에 배당되면 자, 공동저당권자 선순위는 먼저 그 채권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나중에 팔렸던 그 물건의 안분 배당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내에서 선순위로 자, 대위할 수 있다.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자, 나머지 팔린 금액의 1순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데 전체를 대위한 게 아니라 자, 안분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원칙인데 자, 동시배당의 외의가 있습니다. 동시배당의 외의는 공동저당 목록이 채무자가 전부 공동저당일 때는 원칙대로 갔는데 공동저당 목록 중에 하나가 물상보증인 거 저당물이 같이 잡혀있을 때 자, 물상보증인은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그 부동산으로 담보를 쓰는 자를 말하죠. 그 물상보증인이 들어있을 때는 자, 동시배당의 외의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 지문에 물상보증인 소유가 부동산에 추가가 됐다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외의로 가야 돼요. 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됐을 때 동시에 낙찰된 건 사실인데 그 공동저당권 물건 중에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랍니다. 물상보증인 소유가 들어있을 때 동시배당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동시배당 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배당 시 제한이라는 것은 전체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전체 매각대금에 비례해서 전체 매각대금으로 나눠서 안분해서 배당한다는 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무조건 전체 매각대금으로 나눠서 비례해서 배당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 것은 놔둡니다. 물상보증인 것은 먼저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물상보증인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물상보증이 들어있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이 됐을 때는 동시배당 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배당 시 제한이라는 것은 경매 대가에서 비례하는 배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경매 대금에서 경매 대가에서 무조건 비례해서 안분해서 배당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 거 매각대금은 나중에 배당을 해준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가 동시에 배당됐을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추가로 배당합니다. 채무자 거 부동산만 안분, 매각대금에서 안분해서 배당하고 거기서 다 배당이 끝나면 물상보증인은 따로 배당하지 않습니다. 살려줍니다. 그런데 부족할 때 그때 물상보증인 거 부동산을 추가로 그 부족분에 한해서 배당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소유가 있는 것이 동시 배당이 됐다. 그러면 매각대금에 비례한다 하면 틀려요. 매각대금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자, 동시 배당 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로 가야 돼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추가로 배당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시배당일 때는 어떻게 되냐? 물상보증인 소유권 부동산이 공동저당인데 각각 다르게 팔렸을 때는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팔렸는지 채무자 거 부동산이 먼저 팔렸는지를 먼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진 자, 선순위 공동 저당권자는 채무자 것이 먼저 팔렸을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1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것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죠. 먼저 배당된 것을 전부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 채무자의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래 20배당은 그 부동산에서 못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다른 부동산 선순위 저당권이 안분 배당 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 행사할 수가 있다겠는데 여기서만큼은 행사할 수 없어요. 물상 보증인 소유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 누구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의 토지 1순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물상 보증인 부동산을 그나마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순위 채무자 토지가 먼저 선낙찰됐습니다. 5천만 원에. 그러니까 공동저당권자는 무조건 5천만 원 먼저 다 배당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2순위 정 2천만 원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채권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로 선순위로 대위에서 청구하면 안 됩니다. 물상 보증인 쪽으로 안분해서 배당을 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 선순위 채권자로 대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토지로 물상 보증인 부동산으로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반드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 토지가 나중에 낙찰됐을 때 이 4천만 원은요 다행히 누구도 대위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가.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당연히 아무도 다른 채권자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권리자가 대위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물상 보증인 토지 순수한 후순위 권리자 3천만 원은 후순위 권리자는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 채무자 소유의 후순위 권리자가 물상 보증인 토지로 부동산으로 대위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근데 20배당에서 채무자 거 토지가 먼저 배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물상 보증인 토지가 먼저 배당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물상 보증인 토지가 먼저 배당이 되면 자, 선순위 공동저당권은 물상 보증인 토지가 먼저 배당이 됐어도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선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는 20배당일 때 채권 전부를 먼저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그건 절대 외회가 없습니다. 무조건 20배당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무조건 먼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진 자가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가 실행될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은 그 물상 보증인은 자기 거 부동산이 다 팔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렸죠.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자기 거 재산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물상 보증인은 자기 재산이 경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이 팔려버렸습니다. 그 낙찰된 가격 5천만 원을 자, 1순위 채무자 토지가 낙찰됐을 때 그때 대위에서 자기 그 낙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물상 보증인은 그 경매 물건에 한해서 그 낙찰된 자기 부동산 낙찰 대금을 채무자 1순위로 대위 청구할 수가 있다로 갑니다.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 토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명목으로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다. 자,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으로 대위할 수 없는데 물상 보증인 자체와 물상 보증인 쪽 후순위 권리자는 채무자 토지의 1순위로 대위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는 1순위 구상권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의 채권자로서 물상 보증인 채권자죠. 물상 보증인이 대위하니까 그 물상 보증인의 채권자로서 물상 보증인의 후순위 권리자도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의 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1순위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상 보증인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는 대위할 수 있는데 채무자 쪽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으로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물상 보증인 토지가 5천만 원에 먼저 낙찰됐을 때, 자, 갑은 1순위 저당권자는 전부 여기서 먼저 다 전액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물상 보증인 소유자 병은 자기 부동산이 날라갔죠.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야, 채무자의 토지가 낙찰되면 이 낙찰된 금액으로 자, 1순위 저당권 선순위로 구상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자, 갑을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해서 5천만 원을 전부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의 채권자, 물상 보증인의 그 후순위 채권자도 같이 채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 채권자 무가 3천만 원을 다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4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5천만 원짜리 채권자가 구상권을 행사해보니까 전부 회수하죠. 그리고 5천만 원짜리 채권자의 그 채권자도 다 다시 자기 것 채권을 회수할 수 있죠. 야, 니 돈 받았으니까 나 주라 하고. 그래서 핵심은 자, 이시 배당됐을 때 물상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팔렸을 때는 물상 보증인 자체가 구상권으로 자, 다른 채무자 1순위로 이전할 수가 있다. 1순위로 이전하면 물상 보증인의 후순위 권리자도 같이 덤으로 채권을 1순위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채무자 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어요. 자, 물상 보증인 쪽을 먼저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이시 배당일 때는 자, 순수 채무자 토지가 먼저 배당이 됐을 때는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쪽으로 자, 대의 행사할 수 없고, 자, 물상 보증인 거 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됐을 때는 물상 보증인 쪽 후순위 권리자도 1순위로 먼저 대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물상 보증인은 대의 행사할 수 있고, 물상 보증인 쪽 후순위 권리자는 대의 행사할 수 있고, 자, 채무자 쪽 후순위 권리자는 대의 행사할 수 없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 구상권에 대하여 물상 보증인 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다시 1순위 채권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배당 항상 정리하는 게 물상 보증인 것은 보호한다, 국가가. 그래서 이 시배당일 때 물상 보증인 것이 먼저 배당이 됐을 때는 자, 물상 보증인 쪽 후순위 저당권자는 1순위로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채무자가 먼저 배당이 됐을 때는 채무자의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거 부동산으로 대의 행사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순수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를 보고 물상 보증인 쪽 후순위 권리자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물상 보증인 쪽 후순위 권리자는 다른 채무자 거 대의 행사할 수 있지만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는 물상 보증인 쪽으로 대의 행사할 수 없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상 보증인 토지와 무동산과 공동 저당에서 동시에 낙찰받았을 때는 자, 매각대금에서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하면 안 돼요. 매각대금 배당 시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비례해서 배당하지 않는다. 물상 보증인 소유가 동시 배당이 됐을 때는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나머지 물상 보증인으로 나중에 배당을 한다. 동시 배당 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서 무조건 비례하여 배당하지 않는다. 자, 이게 동시 배당에 물상 보증이 있을 때의 예외사항입니다. 반드시 공동 저당이 선순위일 때 일반적인 동시 배당은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지만 물상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매각대금 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례하여 배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경매 배당에 대한 실무 강의를 마쳤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